일단은 15A 파이프 1번 부분입니다. 1번 부분은 168mm죠. 168mm.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168mm. 자, 그래서 막힌 부분하고 맞게 요렇게 살짝 기스 내보면 알죠? 기스 내보시고 조이면서 요렇게 커팅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제가 원하는 치수대로 요 인치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요 인치를 맞춘 상태에서 나머지 파이프 내도막을 모두 절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A 파이프 역시도 모두 나사절삭이 끝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제 테프론 감고 조립 순서대로 조립만 하시면 되는데, 조립하기 전에 간단하게 강관 조립 순서 제가 알려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강관 조립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완성 제품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부분, 요 부분이 바로 강관 부분이죠. 그래서 이 완성 제품 도면을 보시면 요게 이제 도면인데, 이 아랫 부분이 어때요? 강관 도막입니다. 윗부분은 동관이 되겠죠. 자, 이때 조립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작업 편의상 이렇게 작업 순서를 정하면은 쉽다. 그래서 조립 순서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강관 1번부터 해가지고 우리 뺄끼리 구할 때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요 순서대로 뺄끼리를 계산했어요. 그래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간혹 선생님 그러면 요 뺄끼리 순서대로 조립을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뺄끼리 순서는 그냥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뺄끼리 순서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거고, 요건 순서라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번호를 부여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강관 조립 순서는 또 달라요. 강관 조립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역순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여기 7번 있죠. 7번부터 6, 5, 4, 3, 2, 1 순서로 조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7번부터 이렇게 역순으로 조립을 할 거예요. 무슨 역순입니까? 뺄끼리 계산해 놓은 번호의 역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 8번 도막을 조립을 할 건데, 자, 그 이유를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요런 겁니다. 우리 이 온손돌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유체가 어디에서 들어오느냐? 자, 한번 찾아보면 바로 이 보충수 탱크에서 유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물이 들어온다, 급수를 한다. 그러면 급수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급수가 내려가서 요렇게 갈라져서 들어갑니다. 이쪽은 뭐예요? 드레인 밸브이기 때문에 뭐 이쪽으로 들어갈 일은 없고 나중에 우리가 물을 뺄 때 쓰는 거죠. 드레인 밸브로서. 그래서 요런 기호는 여기 위에 다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유체는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들어와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 보충수 탱크 라인이 요 부분이 들어와서 유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유체가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 문제에서 이론상 그 유체의 방향이 있어요. 이론상 유체의 방향은 뭐냐면은 이쪽으로 들어와서 위로 간다라는 겁니다. 위로 가요. 왜 그러냐? 자, 여기 있는 동관, 우리가 완성작으로 치자면 바로 요 부분이죠. 그래서 요 동관 부분이 이론상 방열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위로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바로 요 부분이 뭡니까? 송수 주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열관에서 방열을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돌아오는 관은 뭐죠? 아, 환수 주관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유니온도 방향이란 게 있죠. 그래서 유니온의 방향은 유체의 방향이 이렇게 있을 때 카플러가 있는 쪽에서 카플러가 없는 쪽으로 유체가 흐른다라고 했죠. 만약에 유니온 방향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상단에 카드를 띄워 드릴 테니까 한 번씩들 보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체 방향을 딱 기준으로 했을 때 유체가 어디로 지나가느냐? 유니온의 카플러가 있는 쪽에서 없는 쪽으로 흐른다라는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유체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카플러가 있는 쪽이 여기 뒷단, 카플러가 없는 쪽이 여기 앞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니온의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다시 도면으로 돌아와 보면 요렇게 유체가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이 역순으로 조립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유니온 부분부터 정확하게 치수를 맞춰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거는 어차피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을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7번,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 순서로 조립을 하게 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립 전에 사전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전 조립 작업을 하게 되는데 사전 조립 작업하는 부품들은 미리 조립해 놓으면 편한 부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관 작업 정확히 얘기하면 강관 조립 작업 들어가기 전에 사전 조립 작업을 먼저 하고 7, 6, 5, 4, 3, 2, 1번 순서대로 조립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사전 조립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영상을 이어서 쭉 보시면 돼요. 바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전 조립이 끝나게 되면 결국 어떻게 7번부터 6, 5, 4, 3, 2, 1 순으로 조립을 하면 되는데 자, 이때 조립 시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치수를 잘 보시면은 자, 이 7번 도막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 레듀셔 센터에서 여기 T까지 거리가 340mm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완성작품 보시면 완성작품을 기준했을 때 여기 T의 센터와 여기 레듀셔의 센터가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요게 340mm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 유니온의 센터와 요 T의 센터 간의 요 거리는 도면상에 명시되어 있는 치수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계산해 놓은 도면에는 80mm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80mm로 맞출 겁니다. 제가 조립을 하면서 80mm로 맞추고 나머지 요 윗단을 우리가 계산해 놓은 도면을 보시게 되면 요 7번이죠. 7번 같은 경우는 요 80mm를 제외한 치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80mm를 제외한 치수를 계산해 보면 260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부분이 260mm가 나와야 된다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요 밑에 단, 요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80mm가 나와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요 80mm라는 거는 제가 임의로 여기서 맞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맞춰놓고 여기를 260으로 맞춰버리면 결국 이 7번 도막의 전장이 340mm가 나온다라는 거겠죠. 자, 요 부분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구마구 쪼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유니온의 카플러 부분 조립부터 치수를 맞춰가면서 조립을 해야지만 결국 마지막 단의 치수가 맞아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립이 되셨다면 그 다음 6번 도막, 5번 도막 순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요 4번 도막부터는 그냥 나눠버리시면 돼요. 이게 유니온이기 때문에 요 5번 도막 치수를 맞췄다면 어차피 카플러가 여기 뒤에 있거든요. 유니온은 요 부분에 유니온 카플러는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눠버리시고 대신에 요 5번 도막이죠. 이 5번 도막 치수 맞추실 때는 유니온 카플러를 쪼여서 맞춰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카플러를 풀어서 여기 4번 도막의 치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 4번까지 순서대로 조립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나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도막을 조립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3번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요. 2번부터 할 겁니다. 왜 그러냐? 여기 레드샤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레드샤를 보셨을 때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밑에 부분이 3번 도막이고 여기 위에 도막이 2번 도막이죠. 그래서 우리가 4번 도막 이미 해놨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럼 해놓고 그 다음 3번 도막을 먼저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3번하고 그 다음 2번 연결할 때 이쪽을 잡고 파이프렌치를 돌려버리면 잘못하면 레듀셔 요 뒷단이 돌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번 도막을 하고 2번을 먼저 하는 거예요. 2번을 먼저 해서 요 레듀셔를 잡고 3번 도막 조립할 때 쭉 조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조여지고 밑에도 조여지고 위에는 치수가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4번 다음에는 2번, 3번 조립 후에 마지막에 1번 도막. 그러면 여기까지 순서대로 조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강관이 조립이 끝났다면 그 다음에는 요 동관과 관관을 이어주는 그 밸브 소켓 부분이죠. 요 어댑터 부분. 그래서 어댑터 부분 밸브 소켓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앞에서 동관은 길게 늘어뜨려 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체결하고 그 다음 길게 늘어뜨린 부분은 마지막에 치수 이렇게 재가지고 여기 커팅해서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이 순서대로만 조립해 주시면
아마도 가장 빠르게 조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나름의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요? 보충수 이거 남았잖아요. 7번부터 1번까지 작업이 끝났다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요 보충수 라인 8번 도막도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일단 완성작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요 완성작을 기준했을 때는 아래쪽 바닥부터 먼저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보충수 탱크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마무리를 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강관 순서는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셔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관 조립 한번 해보기 전에 간단한 팁을 좀 알려드리면, 이제 초보자분들한테 필요한 팁인데, 간혹 보면 이 도면만 보고 도면이 해독이 안 돼서 어디에 어떤 부품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립 전에 요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보세요. 도면대로 그냥 놓는 거예요. 일단 1번 도막부터 보면 1번은 15의 엘보가 양쪽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5의 엘보가 이런 식으로 양쪽에 1번 도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도막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이제 레듀샤가 들어갑니다. 레듀샤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15에 20 레듀샤가 이렇게 들어가요. 정확히는 20에 15 이렇게 읽어줘야 되겠죠. 큰 거부터 읽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도막 같은 경우에는 25에 20 이경엘보, 25에 20 이경엘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도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니온이 들어가네요. 유니온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유니온 다음 단에 25A 엘보가 들어가네요. 25A 이렇게 90도 엘보, 정엘보라고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위로 이제 T가 들어가는데 요게 25에 15T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위로 갈게요. 위쪽에 보면 또 유니온이 하나 들어갑니다. 이렇게 유니온이 하나 들어가 주고, 그 다음 7번 도막에 유니온 다음 단에 레듀샤가 들어가네요. 요게 25에 15 레듀샤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 T 쪽 부분이 지금 여기에 닛불이 하나 들어갈 거고, 여기 유니온도 마찬가지 여기에 닛불이 하나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15의 T가 들어가고요. 요게 이런 식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세워져서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 뒤쪽에 이렇게 밸브, 드레인 밸브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드레인 밸브 들어가주고, 그 다음 요 어댑터 같은 경우는 이쪽에 들어가주고 이쪽에 들어가주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에 남은 게 요 닛불과 레듀샤인데, 얘들은 이렇게 꽂아서요. 잘 안 꽂아지네요. 오케이. 제가 구멍을 잘 못 맞췄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피팅 있죠, 피팅. 요 팽창탱크 피팅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같이 이렇게 들어가 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마지막에 요 팽창탱크 피팅용 닛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보자분들 도면이 이해가 안 가신다 하시면 도면을 놓고 이렇게 부속을 배치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도면이 이렇게 되는구나, 어느 정도 입체적인 모양을 머릿속으로 잡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뭐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제 강의 보시면서 또 순서대로 조립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이제 진짜 조립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조립 한번 해봅시다. 일단 조립하기 전에 사전 작업을 좀 해둘 거예요. 테프론 작업 다 같이 해두면 편하죠. 그래서 사전 작업으로 테프론을 파이프 모두 감아줍니다. 자, 그래서 테프론 감으실 때는 오른손을 기준했을 때, 제가 오른손잡이죠. 오른손잡이 기준했을 때 요 테이프를 위로 이렇게 감는 게 편해요. 그래서 요거를 안쪽에서 이렇게 당기지 마시고 바깥면으로 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그래서 밑에서 앞쪽으로 왼손에 잡으시고, 그래서 대략 한 8바퀴 이상, 3바퀴, 넷, 다섯, 일곱, 8바퀴 요 이상 감아주시면 돼요. 만약에 나사를 냈는데 나사가 어느 정도 약간 좀 중간중간에 먹었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감아주셔도 되고요. 불안하신 분들은.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8바퀴 감고 테프론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좀 불안하다 싶은 부분들은 미리 체크해뒀다가 조금 더 감아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테프론 감으실 때는 요 나사산 바깥쪽으로 최대한 감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전 작업을 좀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파이프 전부 다 감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왼손이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른손잡이라서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잡으시고 요거를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당겨 감으시면 돼요. 당겨서 이런 식으로 감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향만 바꿔주시면 돼요. 왼쪽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오른쪽 손으로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감는 거고, 왼손 하시는 분들은 밑에서 이렇게 당겨 감는 거고, 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나사를 조인 방향이 있죠. 조인 방향대로 감아줘야지만 이게 조여지면서 들어가지, 만약에 반대로 감아버리면, 조여버리면 이게 풀려버립니다. 반대 방향으로 감겨 있으면. 그래서 요게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냥 감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파이프 그리고 니플까지도 다 감아주세요. 자, 요런 단니뿔들도 모두 감아주시면 됩니다. 자, 니뿔. 자, 그리고 요 드레인 밸브 있죠. 드레인 밸브도 여기 뒤쪽에 나사산에 요 감아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감아 주시고, 자, 그리고 요 밸브 소켓 있죠. 밸브 소켓들. 여기 이제 동관하고 강관하고 이어주는 밸브 소켓 어댑터 중에 하나인데, 요거 밸브 소켓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보시면 링이 있어요. 링. 동링이라고 그래요. 요 동링이 있는데, 이 링이 있는 쪽은 어차피 요게 조여지면서 링이 압착이 됩니다. 압착이 되면서 동관을 잡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요 동링이 들어가는 부분, 요 윗부분은 테프론을 감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요 링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요 링은 일회용이에요. 한번 쓰고 나면은 버립니다. 왜? 한번 꽉 눌려버리면 다시 재활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요 동링은 만약에 재활용하고 싶다, 다시 우리가 그 작업하시고 연습하실 때 풀고 다시 연습하잖아요. 이때 동링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거는 새 걸로 갈아줘야 돼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요 동링이 들어가는 부분은 테프론 감지 마시고, 반대쪽 요 부분은 강관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테프론을 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테프론 감아주세요. 마찬가지로 뭐 8바퀴 더 감고 싶으면 뭐 한 9, 10바퀴 요 정도 감아주시면 되고요. 테프론이 여유가 있으면 많이 감으면 되는데, 테프론이 또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8바퀴 정도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 뭐 플러스 한 2, 3바퀴 정도 요렇게 본인 취향껏 그렇게 감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작업하면 테프론 작업은 끝이 나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사전 작업을 해줄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요 15AT 있죠? 15AT랑 그리고 요 드레인 밸브 요거를 먼저 조여줄 거예요. 요 녀석을 먼저 결합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기본적으로 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구멍, 그리고 드레인 밸브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요 구멍과 요 구멍이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마무리 하실 때. 자, 그래서 여기 평바이스에 잡아주시고요. 그럼 여기 몽키로 잡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꽉 안 조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꽉 조이고 몽키로 한 2바퀴 정도만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구멍 방향을 맞춰주세요. 요 방향과 요 방향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사전 작업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작품을 조이고 작품을 다 완성하고 이쪽에 단니뿔이 들어가요. 단니뿔, 요 니뿔이 들어가겠죠. 니뿔이 뭐 미리 조여놔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손으로 조여놨을 때 이쪽에 T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쪽에 25에 15T가 들어가는데, 요걸 순서대로 단니뿔 조이고 T 조이고 요 드레인 밸브를 조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진 괜찮아요. T 조이는 것까진 괜찮은데, 마지막에 요 드레인 밸브를 잡고 마무리할 때 요쪽 T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드레인 밸브와 T는 사전 작업으로 먼저 해주시는 게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 요 드레인 밸브를 뭐 배수 밸브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물을 빼주는 밸브인데,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사전 작업해 주시고, 그 다음 또 사전 작업 해주면 편한 게 뭐냐면은, 요 피팅 있죠, 피팅. 요 피팅을, 자, 이렇게 해서 요 팽창 탱크에다가 먼저 피팅을 넣어주세요. 안쪽에 자, 순서가 어떻게 되냐, 요 고무 패킹 있죠, 고무 패킹하고 피팅, 요 순서대로 이렇게 위에서 넣어주는 겁니다. 위에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아래쪽 있죠, 아래쪽에는 피팅 너트를 결합해 주세요. 자, 요 피팅은 반대 나사입니다. 반대 나사. 왼쪽으로 돌려야 조여져요. 자, 이렇게 조여 주시고, 팽창 탱크 요 면을
바이스로 잡아주세요. 너무 세게 잡아주시면 안 됩니다. 터질 수가 있어요. 그냥 살짝 손으로 잡는 것보다는 조금 강하게 잡아준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몽키 사이즈 맞는 게 있으면 몽키로 조이셔도 되고요. 전 몽키가 조금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피팅은 손으로 살짝 잡아주시고 이렇게 조여주시면 돼요. 요거 사전에 작업해 주시면 나중에 마무리할 때 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꽉, 너무 꽉 조일 필요는 없고 안쪽에 있는 고무가 밀착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만 이렇게 조여주세요. 자, 이렇게 피팅 연결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25의 단립불 그리고 25의 15 레드셔 요거까지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걸 사전 작업을 하고 안 하고 나중에 우리 작업하다 보면 마지막에 그 이제 느낌이 다를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엄청 편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넣고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넣어주시고, 요걸 뭐 레드셔 여기 위쪽에 잡고 바로 조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래쪽에 단립불을 몽키로 먼저 조이고 위쪽에 살짝 조여주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요게 양쪽이 어느 정도 조여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그 절단 길이 구할 때 요거 계산했을 거예요. 요 치수, 요게 이미 치수로 아마 그때 69mm라고 이미 치수로 이렇게 정해뒀거든요. 그래서 그 치수가 요 레드샷 센터이기 때문에 요 레드샷 센터를 미리 치수를 맞춰 놓는 게 편합니다. 그럼 나중에 조립할 때 그 치수가 딱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69mm가 나와야 되는데 69mm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얼마 나오니? 지금 한 70 한 8, 9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조이긴 조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치수를 최대한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뭐 100% 안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한 2, 3mm 정도 차이가 나더라도 우리가 그 강관 조일 때 마저 조여버리면 어차피 치수가 맞아 들어가거든요. 근데 미리 요걸 맞춰버리면 우리가 계산해 놓은 뺄 길이대로 그 산출 길이대로 딱 맞아 들어가니까 웬만하면 맞춰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조금 조이고 한 번 더 재보고 어느 정도 맞습니다. 70 한 5m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위쪽에 레드샷. 자, 조이는데 항상 제가 요 팽창 탱크 여기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걸 제가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바이스만 가지고는 정확한 고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틀어지지 않게끔 제가 미리 손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밑에가 같이 돌아도 돼요. 밑에가 같이 돈다는 건 위에보다 밑에가 좀 덜 조여졌다라는 소리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수만 잘 맞추시면 돼요. 치수만. 오케이. 자, 이제 치수가 맞는 것 같고요. 요 정도 사전 작업 해주시면 이제 작업하실 때 좀 많이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조립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일단은 7번 도막을 먼저 시작할게요. 자,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7번 도막을 먼저 작업해 보겠습니다. 7번 도막이 현재 요렇게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니온이 하나 들어가네요. 유니온이 하나 들어가는데 유니온도 방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번 도막 쪽으로 요 카플러가 없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7번 도막에 들어가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살짝 체결하겠습니다. 살짝 체결하고 제가 요거 요렇게 물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유니온에 카플러가 없는 쪽이 7번 쪽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손으로 잠궈 주시고요. 그 다음에 7번 위쪽에 보아하니 지금 레드샤가 들어가네요. 레드샤가 25에 15짜리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자, 들어가주고, 그리고 제가 앞에 요거 밸브 소켓 이렇게 감아뒀는데 요거 레드샤에 미리 조여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요거 위에 조이면서 밑에가 조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거는 같이 이렇게 손으로 조여서 조금 이따 같이 조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쪽에 동링은 일단 빼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으로 제가 일단 꽉 조였을 때 자, 보세요. 카플러가 없는 쪽이, 유니온에서 카플러가 없는 쪽이 여기 7번 도막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요 유니온 패킹이죠. 패킹을 이제 조립하기 직전에 이렇게 넣어주는 습관을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 패킹 없으면 무조건 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손으로 일단
꽉 조여줍니다. 치수를 맞추기 위해서 조이는 거예요, 지금은.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치수를 한번 재보면 요 레드샷 센터와 유니온 요 커플러 있죠. 이 커플러의 센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센터 간의 거리가 지금 280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얼마가 나와야 되냐? 340인데 340에서 우리가 밑에 부분이 요게 80mm라고 했죠. 요거는 임의로 정한 치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340에서 80을 빼게 되면 260이 나와야 됩니다. 그쵸? 80을 빼게 되면 260이 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을 우리가 260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자, 200 지금 80이 나오기 때문에 20mm를 더 조여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20mm 같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요걸 한 바퀴 조일 때 대략 2mm 정도 조여집니다. 물론 직경에 따라서 다르지만 직경에 따라서 뭐 1.8mm일 수도 있고 뭐 2mm일 수도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직경 떠나서 한 대략 2mm 정도 조여진다 생각하세요. 그럼 어때요? 여기서 여기 이제 10mm를 더 조여야 되니까 우리가 바퀴 수로 치면은 10바퀴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5바퀴, 여기서 5바퀴 돌리고 한번 재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렸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조금씩 조이세요. 어느 한 군데를 많이 조여버리면 마지막에 치수를 맞추기가 애매해요. 한쪽이 너무 조여져 버리면. 자, 그래서 하기 전에 일단은 요 동링을 조금 조이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조일 건데 나중에 조이면서 반대쪽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좀 조여주세요. 자, 이렇게 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자를 대가지고 치수를 중간중간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 265mm 정도 나옵니다. 265mm 같으면 이제 5mm면은 두 바퀴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보세요. 두 바퀴면은 우리가 2mm를 치면 4mm니까 두 바퀴 여유 있고 이제 두 바퀴 돌리고 나서 한 번 더 재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는 많이 될수록 치수는 정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유니온 돌릴 때도 여러분들 간혹 보면 이렇게 하고 카플러를 돌리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안에 패킹 터져요. 이거는 풀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돌릴 때는 이쪽 편에 결합된 이 부분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빼서 보여드리면 이쪽 파이프에 물려있는 이 부분을 돌리라는 소리예요. 이거 카플러를 끼워둔 이유는 뭐예요? 치수 맞추려고, 치수. 그래서 카플러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만 조여서 여기서 치수를 재야 되기 때문에 치수 맞추려고 꽂아 놓은 거지 요걸 돌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길 잡고 어이구 자, 이렇게 해주고 또 자 한번 대 봅시다. 자, 260 오케이.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조금 긴 것 같기도 한데 한 1, 2mm 긴 것 같아요. 이 부분 조금만 맞춰볼게요. 조금만 더 돌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260 이제 맞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 다음 부분이 그 바로 밑에 부분인데 요 T 부분인데 T 부분에도 요게 이제 단립불이 들어가죠. 단립불이 요렇게 들어갑니다. 단립불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유니온이 들어가줘요.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요 파이프 바이스에 물리기 좀 애매하죠. 그래서 평바이스로 이동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T 부분 조립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뭐 손으로 이렇게 조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카플러가 있는 부분 마찬가지 이렇게 조립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일단 요 상태에서 치수를 한번 재볼게요. 치수를 한번 재보면 여기 유니온의 센터에서
이쪽 T의 요 구멍 센터거든요. 자, 그래서 요렇게 재보면 지금 뭐 한 5, 6m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미 치수가 제가 80mm를 맞춘다라고 했죠. 80mm를 맞춰야 우리가 7번하고 조립을 했을 때 그 치수가 맞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기 파이프 바이스의 물리기가 애매한 길이니까 이렇게 T 부분을 물려주세요. T 부분을 이렇게 꽉 잡아줍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고정만 될 수 있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치수 다시 한번 보면 95, 6mm 정도. 그러면 10한 6mm 정도 차이 나니까 8바퀴 정도가 여유가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몽키로 잡으시면 돼요. 이거 300mm 몽키인데 충분히 요거 잡힙니다. 그래서 요 바깥쪽에 있는 유니온 부분 있죠. 요 너트 부분이라고 할까요? 유니온 너트 부분인데 요 유니온 너트 요 바깥쪽에 있는 요 녀석을 조이면 요 바깥쪽도 조여지고 안쪽도 같이 조여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잡고 치수만 맞춰서 조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어려울 게 없어요. 이렇게 조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요것도 사전 작업에 미리 해 놓으셔도 돼요. 어차피 80mm로 이미 치수를 정해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순서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응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저도 작업 촬영하면서 느낀 건데 실제 시험장에 가서 아마 저도 요것도 그 사전 작업할 때 만들어 뒀었을 거예요. 근데 촬영할 때는 까먹고 앞에서 안 보여드렸을 뿐이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5mm 정도 남았으니까 조금 더 조이겠습니다. 조금만 더. 오케이, 80mm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요 상태에서 요 부분 있죠? 요거 T 어차피 이쪽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왕 작업하는 거 같이 해주면 편하겠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요 25의 15T에서 여기 15T 쪽으로 가는 요 부분은 치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세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조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향이 중요하죠. 방향이. 자, 요렇게 놨을 때 요쪽이 7번 도막이고 그리고 요쪽으로 가서 요 T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 위가 7번 도막, 밑에가 6번 도막일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T가 위로 우리가 팽창 탱크 여기다가 연결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꽂았다면 구멍이 제 쪽으로 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미리 여러분들 판단하셔서 마지막에 마무리할 거 생각해가지고 조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차피 여기 드레인 밸브 같은 경우는 방향을 맞춰뒀기 때문에 이 T만 잡고서 이렇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사전 작업에 미리 하셔도 됩니다. 해놓으면은 아마 편하겠죠. 저도 하면서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험 친 지는 좀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억이 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구멍 맞출게요. 치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앞 견디겠다 싶으면 구멍 방향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7번 나가고 요 팽창 탱크 위로 가고 드레인 밸브 밑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완성. 자, 이제 돌아갑시다. 자, 그럼 이제 6번도 막 시작합시다. 7번 요 부분은 어차피 이제 마무리됐죠. 요거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유니온 부분만 체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6번 도막 가지고 오셔서 요렇게 조입니다. 자, 요 반대편 T 쪽을 조여주시고, 그 다음 아랫부분은 25A 엘보네요. 25A 90도 엘보, 뭐 정엘보라고 부르셔도 되고요. 요렇게 해서 조여주시고, 일단은 치수부터 재봅니다. 항상 치수를 먼저 재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T의 구멍 가운데, 여기 엘보 구멍 가운데 이렇게 재보니 지금 190mm가 나옵니다. 그러면 170mm 만들어야 되니까 20mm를 쪼여야 돼요. 그래서 한 10바퀴 정도 여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물려주시고, 자, 여기서 반 정도 조여주고, 그리고 반대쪽에서 반 정도 조여주는 겁니다. 어느 한쪽을 너무 많이 조이면 안 돼요. 틈틈이 치수를 재주시고,
오케이, 치수가 맞으니까 마지막에는 요 방향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조이면서 일부러 조금 덜 조여 놓은 상태입니다. 조이면서 각도를 맞추려고. 보시면은 약간 삐딱하죠. 근데 요거 이제 살짝 조이면서 맞추는 겁니다. 오케이, 6번 도막도 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도막 보겠습니다. 5번 도막 이렇게 들어가고 반대쪽은 유니온입니다. 자, 요 유니온도 마찬가지. 유니온 방향이 있으니까 방향이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패킹을 넣어주시고, 패킹 넣어주고, 자, 여기 5번 도막에 카플러가 없는 도막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5번 도막, 카플러 없는 도막을 먼저 넣어주시고, 치수를 맞춰야 되니까 카플러 있는 도막을 여기에다가 손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손으로 고정해 주시고, 손으로 조일 수 있는 만큼 조여주세요. 자, 이렇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수를 재보면 되겠죠. 치수를 재보면 180mm가 나오네요. 170mm 만들어야 되니까 한 5바퀴 정도 여유가 있다 생각하시고, 자, 일단은 이렇게 잡을까요? 자, 이렇게 잡고 여길 조여주면 어때요? 여기도 같이 조여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런 것도 하시다 보면,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요령이 좀 생기실 거예요. 어딜 조이면 어디가 같이 조여지는지 눈에 보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서서히 조여주세요. 자, 그리고 치수 한 번 더 봅시다. 중간중간 계속 이렇게 봐주세요. 오케이, 170mm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도막도 끝이 나는 거고, 그리고 요 유니온은 풉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요 도막 일단 반대쪽 그 5번부터 5, 6, 7번 도막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니온은 제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조일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미리 조여버리면 간혹 까먹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풀어놔버려요. 풀어놔버리면 나중에 어차피 최종에 조여야 되니까. 그래서 까먹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풀어두고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4번 도막이네요. 4번 도막 유니온 들어가고, 카플러가 있으니까 어차피 치수 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에 20 L번에요. 요렇게 들어가 주시고, 그래서 유니온 당겨서 요렇게 410mm 정도 나옵니다. 여기 얼마 나와야 되냐? 400이 아니네요. 390이 나와야 되네. 390. 그러면 4번 도막이 390이면 410에 한 20mm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한참 좀 조여야 돼요. 자, 390 한번 맞춰봅시다. 오케이, 390 맞췄습니다. 자, 요거 4번 도막 끝이 났고, 자, 그 다음 도막은 사실 순서대로 가면 4번 다음 3번 도막 이렇게 이어주면 좋은데, 그렇게 가면 레드샤를 조일 때 요게 치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도막 하기 전에 일단은 2번 도막을 먼저 할게요. 2번 도막이, 자, 요 15A 엘보 하나랑 그 다음에 레드샤가 필요하네요. 자, 25에 15 레드샤, 요 2번 도막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2번이죠. 그래서 2번 도막 먼저 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니면 직접 해보면 정말 바로 이해가 가실 거고. 자, 그래서 2번 도막은 170mm인데
조금 깁니다. 185 정도 나와요. 그래서 좀 조입시다. 오케이, 레드샷 센터랑 엘보 구멍 센터랑 170 이제 나옵니다. 그럼 요게 이제 2번 도막이 끝이 나는 거고, 그 다음 3번 도막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도막을 이렇게 바이스 잡아주시고, (4번) 도막 잡아주시고, 그 다음 3번 도막 꼽습니다. 이렇게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했던 2번 도막 있죠? 요걸 꽂아주세요. 자, 요렇게 해서 요 레드셔를 돌리면 됩니다. 요 레드셔를 돌리면 어때요? 여기 동시에 조여지죠. 근데 만약에 3번 도막부터 했다 치면 3번 도막이 연결된 상태에서 2번 도막 요 엘보를 조이면 어떻게 돼요? 까딱하면 이쪽 편이 돌아가요. 3번 도막이 돌아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 도막하고 순서대로 3번 하는 게 아니고 요 레드셔 때문에 4번하고 2번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하고 여기서 조여버리면 어차피 3번 자연스럽게 맞을 테니까. 자, 그래서 3번 도막 치수가 260이 나오네요. 자, 260인데 200 거의 한 80 정도 나옵니다. 넉넉하게 한번 조여봅시다. 다만 여기 조이실 때 요 반대편이 돌아가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저게 돌아가 버리면 각도가 틀어지니까 돌아가지 않게 여러분들 힘 조절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치수 한번 봅시다. 치수를 한번 봅시다. 270 나오네요. 그러면 아직 10mm 더 줘야 돼요. 오케이, 어느 정도 맞네요. 그럼 각도만 한번 봅시다. 각도만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케이. 그래서 레드샷 센터까지 260에 여기 전체까지 430. 오케이, 맞습니다. 그럼 이제 1번 도막 하면 끝이 나는 거죠. 자, 1번 도막. 자, 그래서 요 1번 도막 하실 때도 그냥 이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 빼셔서 요 1번 도막 전단, 요 2번 도막이죠. 그래서 1번 도막 전단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일단 손으로 좀 조여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치수 먼저 봅니다. 1번 도막은 200mm라고 나오네요. 자, 200mm. 자, 210mm입니다. 그럼 이렇게 잡고 여기만 조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하고 여기하고 동시에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10mm 정도 같으면 5바퀴 정도. 방향 생각하시고 일단 이렇게 두고 치수 볼게요. 200mm. 오케이, 200mm 맞아요. 자,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하셔야 되는 게 밸브 소켓 여기다가 미리 조여주시면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거 조이실 때 지금 이대로 꽉 조여버리면 여기가 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실 때는 이렇게 전단을 잡으시고, 좀 귀찮을 수도 있는데 요런 세세한 작업 하나하나가 실수를 줄이죠. 그래서 실수 안 하면 시간 어차피 충분하실 겁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남은 도막들 조립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유니온 결합 한번 해봅시다. 자, 전체적인 모양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유니온만 결합을 해주시면 되는데, 유니온 결합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패킹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패킹이 꼭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손으로 제가 조이겠습니다. 손으로 조여서 이렇게 조여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잡아볼까요? 자,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요 커플러를 이렇게 조여줘야 되겠죠. 이때 커플러를 조이는 건 좋은데 이렇게 잡으시고 요 반대쪽 이 커플러 요게 조일 때 요 반대쪽이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몽키로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커플러를 잡아주시고 이렇게 잡아주시고 얘를 잡고 이렇게 조여주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어차피 안에 패킹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힘을 받아도 충분한 수압에 견딥니다. 그래서 너무 억지로 세게 조이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힘이 받는다 싶으면은 스톱 하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조여버리면 오히려 패킹이 터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힘 조절은 어디까지나 연습이죠. 연습을 하셔서 본인의 힘에 맞게끔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 유니온 마찬가지. 자, 여기도 패킹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패킹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여주세요. 일단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수평 어느 정도 맞는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맞다 싶으면 이렇게 잡아주는데 지금 이쪽 키 부분이 걸리니까 이렇게 잘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쪽 유니온을 이렇게 조여야 됩니다. 아까랑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몽키를 여기 잡아주시고, 그 다음 파이프 렌치 이쪽 편에 잡습니다. 그리고 조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여주세요. 자, 이것도 어느 정도 힘이 받을 때까지 너무 세게 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꽉 힘이 받는다 싶으면 오케이 하고 스톱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각이 맞는지 각도 부분 살짝 잡아주세요. 너무 세게 잡아버리면 여러분들 어느 한 곳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전체적으로 보고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만 같이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방향을 잡으실 때도 조이는 방향은 그냥 잡으시면 돼요. 조여서 잡으시면 되는데 푸는 방향으로 각도를 바꿔야 된다 싶으면 웬만하면 그렇게 많이 틀어지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주시는 게 좋아요. 괜히 푸는 방향으로 각도를 맞추다가 새버릴 수가 있으니까 좀 낭패죠. 그런 경우에는. 자, 요 정도만 하셨다면 이미 95%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동간 마무리해서 조여주시면 팽창 탱크 여기 올라가는 거 있죠. 그것만 이제 결합해주면 되니까 이제는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 동간 작업 한번 해봅시다. 이제 마무리 동간 연결만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전에 작업해둔 동간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때 이쪽 편이 가 부분이에요. 요 라인이 가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 부분에 요 밸브 소켓에 너트를 먼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링을 넣어줍니다. 요렇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꽂아주세요. 동간은 그냥 끝까지 여기서 밀어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끝까지 밀어 넣어주시고 그 다음 링 내리고 꾹 밀어 넣어준 상태에서 너트 이렇게 내려주시고 너트 체결합니다. 자, 지금 제가 카메라 구도상 제 자세가 조금 어중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쪽 너트 부분은 살짝만 몽키로 조여주세요. 살짝만. 지금 다 조이는 건 아니에요. 살짝 조여서. 왜냐하면 이 반대쪽을 맞출 거거든요. 이 반대쪽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가 꽉 고정되어 있으면 치수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막 놀아요 자기가.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일단 치수를 먼저 볼 겁니다. 전장 치수를 먼저 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장 치수가 지금 전체가 얼마가 나와야 되나? 950이 나오죠. 자, 그래서 950. 만약에 전장 치수가 맞다면 이 상태에서 재단을 하면 됩니다. 지금 전장 치수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쪽 부분 요 구멍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경질 동간 탄성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데 요걸 이렇게 밀어야 됩니다. 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돼요. 자, 그래서 현재 전장 치수가 맞다면 요대로 맞추시는 겁니다. 맞추시고 그리고 요 높이 있죠. 요 높이만 임의적으로 한번 찾아볼 텐데
자, 요 높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45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높이를 찾기는 힘들어요. 자, 우리가 요 부분이 뭐였어요? 마 부분이었죠. 마 부분 실측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중간 45도 중간쯤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힘을 줘서 밀었을 때 요 중간까지 높이가 마 부분 같은 경우 도면상 160mm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밀었을 때 요 강관의 센터에서 요게 160mm가 나와야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자, 그래서 강관의 센터에서 160mm. 지금 조금 치수가 애매하죠. 그래서 45도는 요게 치수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한 요쯤 되겠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밀었을 때 대략 160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면 지금 제가 요 잡은 상태에서 제가 손을 이렇게 잡았죠. 잡은 상태에서 치수를 맞춰 주시면 돼요. 자, 이때 치수 맞추는 방법은 제가 보기 좋게 이렇게 내릴게요. 자, 요 상태에서 160mm 한 번 더 재볼게요. 160mm 오케이. 자, 이 정도면 맞다라고 보겠습니다. 100% 맞출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맞다면 요 동간이 삽입되는 길이가 바로 여기까지 들어가요. 여기까지. 자, 그럼 요 부분에 이렇게 마킹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마킹하고 커팅 해주시면 됩니다. 커팅하고 꽂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 커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요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커팅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커팅 해주세요. 어차피 제가 전장 길이를 맞춰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커팅하면 딱 맞아 들어갈 겁니다. 높이도 맞춰뒀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재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빠지지 않게끔 고정을 시켜 주셔야 되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똑같습니다. 여기 밸브 소켓 너트를 넣으시고 링을 넣어주세요. 동링을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밀어가지고 꾹 밀어서 끝까지 넣으셔야 돼요. 자, 이때 중요합니다. 이게 끝까지 들어가 줘야 돼요. 여기서 자세 잡고 끝까지 확실하게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링을 내리고 이 상태에서 너트를 조입니다. 자, 이렇게 조여주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치수를 맞춘 거니까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너트를 조여서 마무리 합시다.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요 반대쪽이 돌지 않게끔, 반대쪽이 돈다는 건 너무 꽉 조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힘을 줬을 때 반대쪽이 돌지 않고 링만 압착될 수 있을 정도의 힘으로 자, 조여줍니다. 자, 이렇게 조이면서 요게 뒤틀릴 수 있죠. 그럼 요거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잡아주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팽창 탱크만 연결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이제 팽창 탱크 작업해서 마무리 합시다. 자, 팽창 탱크 같은 경우는 제가 사전 작업 해뒀죠. 레드샷까지 이렇게 치수를 맞춰서 조여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테프론 감아뒀죠. 요 8번 도마. 그래서 요거를 그냥 바로 이렇게 끼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꽂아주시고, 자,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 요 부분 밑에 우리 T 있죠? T 부분에서 이렇게 고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팽창 탱크 밑단 요 8번 도막은 치수가 있어요. 치수를 보시면 AA- 상세도에 보면 요게 치수가 나옵니다. 치수가 1000mm라고 나와요. 그래서 요 밑단부터 여기 밑에 T 부분이 1000mm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재보니까 110m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0mm 같으면 아직 조금 더 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레드쉘 잡으시면 됩니다. 레드쉘 잡고 요렇게 뭐 팽창 탱크 잡고 돌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요렇게 돌리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위에 이제 피팅이 돌지 않게끔 저는 레드샷 위주로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조여주시고, 뭐 레드샷 요거 파이프렌치로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파이프렌치로 잡고 돌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치수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팽창 탱크 요 그 길이가 30mm가 넘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30mm가 넘어가면 이것도 오작이니까 정확하게 조여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왕 조이는 거 파이프렌치 가지고 좀 조여 봅시다. 자, 레드샷 부분 잡고 쭉 조여 볼게요.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의하셔야 될 게 팽창 탱크에 보면 뒷면에 이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이 구멍은 벽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품 바깥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제 구도를 바꿨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팽창 탱크 요 윗면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팽창 탱크 윗면에 보면 요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두 개 뚫린 부분이 벽에 붙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온수온돌 기능사 작품 같은 경우는 요 작품이 있으면 이 바깥쪽이 벽이에요. 그래서 작품의 바깥쪽으로 요 구멍 두 개가 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치수는 지금 마지막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요걸 돌리면서 방향 잡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걸 돌리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작품의 바깥쪽으로 요 구멍이 나가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오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치수도 중요하지만 요 팽창 탱크 방향 있죠? 방향 조심하셔야 되고, 이 밑에 드레인 밸브도 방향 아래쪽으로 갈 수 있게. 어차피 요 밑에 드레인 밸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전 작업할 때 맞춰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주시면 최종적으로 작품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됐든 부분 오차 뭐 한 30mm 나올 겁니다. 우리가 수험자 유의사항에서 봤죠. 그래서 그 부분 오차 30mm 내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합시험 하거든요. 그래서 수합시험에서 통과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 원하는 점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세하게 치수 측정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수압 시험까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